분위기를 바꿔서 남성의 우리 이근상 신부님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참고로 말하면 그 위민스 커뮤니티인가 예수회 쪽에서 이렇게 그 예수회 쪽에서 여성들의 예수에 대해서 여성 협력자들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바꾸고 문화를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위민스 커뮤니티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위원장 신부님이시거든요. 하는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아무튼 위원장 신부님이신데 아무튼 그 체험을 직접 나누시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여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소개를 엉터리로 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하튼 그 총원에서 제가 여기 지금 23년이라고 지금 잘못 썼는데 21년 3월 8일 그때 여성의 날 때 그 여성위원회라는 것을 로마 총원에서 총원장 신부님이 교령으로 저희 전체 예수에 발표하셨어요. 그 전전날인가 강부장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총원에서 널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뽑는다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밥 먹다가 여성위원회랑 나랑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는 너무너무나 먼 얘기여서 그게 어떻게 그 무슨 제목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 선택권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선택권이야 있지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나온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람을 하고 나서 이틀 뒤에 처음 받아봤어요. 그 명령. 근데 너무나 거창할 뿐만 아니라 제가 상상도 못했던 저의 스펙과는 너무나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했더니 만약에 한국예수에서 여성 관련한 위원회를 누군가를 보낸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람을 보내면 안 된다는 10명 안에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건 저도 동의해요. 저는 정말 정말 먼 그 사람인데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구에 2명, 그 다음에 남아시아, 인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인도에서 2명, 남녀 1명씩, 그리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1명씩, 유럽에서 1명씩, 북미에서 1명씩, 남미에서 1명씩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12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런 위원회 이제 커미션에 들어가게 되었고 원래 3년 한정으로 그 맨데이트를 주셨어요.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런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계속 줌으로 만나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었고 그게 좀 연장이 돼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좀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김민 신부가 이렇게 그 부탁을 해서 보게 됐는데 저로서는 노리는 게 제 나눔도 나눔이지만 의견들이나 인상들이든 뭐든 질문이든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 아직 저희가 최종화시키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저한테 꽤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본인은 왜 아무 군소리 없이 하겠다고 그러지 그래서 꽤 놀랐을 터인데 저로서는 또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미션 예수의 파트너 사실은 다 요약해서 무슨 일을 한 것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야 라고 만약에 딱 요약을 한다면 이 구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파트너, 여성 협력자 뭐라고 이름을 부르던 예수연이 아닌 사람들과 또 예수연들이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개념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연들 다 그 동의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연들은 예수연들 나름대로 삶의 고울이 있어요. 어떤 사도직의 파견이 되든 무엇이 파견이 되든 그 다음 협력자들은 여러 층위가 있는데 저희한테 고용된 사람 또는 그냥 자원봉사자 또는 어떤 미션, 어떤 일에 맞춰서 같이 하게 되는 사람들 층위가 다 다양하고 그러면 이 미션이라는 게 이제 사명이라는 게 파견된다라는 것인데
파견되었다는 건 일로 파견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목적들이 있는데 다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밥하러 파견되었어요. 우리 지금 주방에 사장님이 밥을 하러 파견이 되었으면 그럼 그분의 미션과 내 미션이 하나의 미션으로 있는가? 크고 먼 별쯤에 있는 미션이라면 우리가 다 하나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의 미션이지? 언제 어디서건 그만둘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건 여기 좀 불편하면 뭐 출장 뷔페시켜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같은 한 미션인가 뭐 등등의 구체적인 질문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어떤 활동을 하든 지금 커미션을 하든 뭐 딱히 여성위원회든 또는 협력자와 관련된 위원회든 협력자와 관련된 어떤 그 모임이든 이 하나의 미션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별히 한 예수회 내에서도 그래요. 같은 예수원들끼리 우리가 정말 한 미션이니까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자기 삶을 구체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그 동인, 그 별, 그 끈 이게 하나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거 굉장히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미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라면 그런데 하나의 미션이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사상무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의 미션이 뭐지? 이 제목을, 이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하나의 첫 번째 고리였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총원장 신부님이 저희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동안 쭉 예수연과 협력자, 제목을 써도 이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수연과 예수의 협력자, 뭐 이런 표현,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데 총원장의 의도, 그것은 아주 분명했어요. 우린 모두 다 파트너입니다. 예수의 파트너입니다. 예수연도 예수의 파트너고, 또 우리가 흔히 협력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다 예수의 파트너입니다. 예수의 파트너가. 그래서 예수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한 미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편은 뭉클한 내용이 있고 한편은 너무 아득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제 그것이 꽤 큰 숙제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다가왔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해야 할 것들, 맨데이트 3개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34차 총회, 예수의 총회라는 게요. 총원장이 돌아가시면 새 총원장을 뽑기 위해서 총회를 해요. 그리고 500년 동안 지금 36차를 했으니까 36번 한 거예요. 뭐 매년마다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때로는 20년 만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뭐 이래요. 보통의 경우에는 총원장이 돌아가셔야 이제 그때 총회를 한 번 하니까. 그러면 총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회한테 있어서는 헌법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다루어진 총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과제를 주고 그 과제가 그때 총회에서 선출된 그 총원장의 맨데이트가 돼요. 그는 그의 생애 안에서 그의 총원장으로서의 생애 안에서 그 총회에서 제시한 교령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총원장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교황님 빼고는. 저희는 완전 중앙집권 독재니까 그 독재를 컨트롤하는 건 딱 하나는 이제 총회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그 교령으로서 총회원들이 모아낸 그 맨데이트가 총원장을 구속하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만큼 저희한테 있어서 총회의 교령은 꽤 중요해요. 그런데 34차 총회는 언제 이게 이제 마지막 끝났느냐면 1995년, 지금부터 딱 30년 전이었어요. 그때 여러 교령이 쭉 나와요. 교령이 쭉 나오는데 그 교령 중에 14번째 교령, 그 교령이 여성 예수회, 예수회원 그리고 교회와 시민사회 안에서 여성의 상황 이런 제목으로 교령을 하나 냈어요. 그리고 총회가 끝난 뒤에 이 교령들이 그 여러 언론, 교회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소개가 될 때 가장 주목받는 교령이었어요. 여성에 대한 교령이
최초로 독립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30년 전이고, 그 교령의 내용은요, 그 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항을 지금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요약을 하자면 이 세 개의 개념으로 좀 요약이 돼요. 첫 번째 리스펙트인데, 우리가 여성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것으로 나누어 주신 만큼 존중을 했는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존중에 있어서의 부족함들에 관한 성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존중한다라고 하면 그는 나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다른 측면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여정 일터인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성에 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좀 들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는가에 대한 성찰이 이제 한 중요한 부분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뮤추얼리티인데, 이게 상호성이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지 사전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정다빈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여성의 가치, 여성이 왜 중요하지? 우리 지금 예수의 총원장에게 맨데이트를 줄 때 여성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교령에서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은 여성과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뭔가 우리가 막 하고, 우리가 뭐 숫자가 좀 적어졌어, 예수연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빈 자리를 누가 채워야 돼. 그것은 예수연이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좀 안 되니까 누구라도 해야 되고, 교회 여성들이 많으니까 여성이 하자 해가지고 지금 빈자리를 막 땜빵을 하는, 들으실 때는 야 그건 아니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성이 필요하다라기보다 사제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누가 해야 하는데, 그 자리들을 이제 여성이 좀 채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협력자들을 강조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교령은 아주 분명하게 명토 박아서 다른 분으로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까 지금 너무나 잘 표현했듯이 그냥 우리끼리 있어서 하나의 완결성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미션도 우리끼리 혼자 해가지고 하나의 완결하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야만 온전해지는 이런 상호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 이퀄리티인데, 저거는 계속해서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어요. 예수연들한테 이제 뭐 저희가 서베이도 했지만, 저 도대체 이퀄리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어요. 교령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등하다고, 계속해서 같다라는 말은 모든 일을 다 똑같이 차이 없이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우리가 뭐 모두가 다 알 것인데, 그렇다면 서로가 다른 처지가 다른 것 안에서 조금씩 다르게 온전함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잘 뽑힐 수 있도록 조금씩 다르게 대한다는 것, 이게 이제 이퀄리티라는 것인데, 이게 정말 위험한 영역이에요.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에 대한 차이들을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다르지? 이를테면 이제 임금 문제에 관해서도 아마 논쟁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글로벌하게 이렇게 다룰 때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에 관해서 이제 특히 예수의 학교 내에서 임금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법으로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없는 나라들은 논의될 것도 없어요. 그럼 법으로 뭐 남자, 여성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인데 남성 선생님을 더 주고 여성 선생님 더 적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남녀 똑같으니까 예수의 학교들도 다 그거 따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임금이라든지 베네핏이라는 게 모든 걸 다 규정이 될 수가 없어요. 뭔가 조금, 누군가에게 조금 뭔가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빈 구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빈 구멍을 통해서, 그것조차도 빈 구멍 없이 모두, 남녀의 구별 없이 모두 똑같이 줄 수 있느냐? 이게 이런 식이에요. 야, 예수연들한테는 줄 필요 없어. 식구도 없잖아. 그래서 오케이, 그럼 예수님들도 뭐 어차피 뭐 그래 괜찮아, 여기까지는 오케이, 집에 안까지 가겠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딸린 식구가 많은 남자 가장인 선생님과 싱글인 여자 선생님이 있는데, 그럼 둘 다 이퀄리티라는 그 입장에서 똑같이 줘야 하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뭔가에 딱 잡히지 않는 수단들, 여러 가지 선물들, 휴가를 낸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배려들, 기타 등등이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게 이퀄리티 아니야? 그게 그야말로 공정한 거냐? 한 거 아니야? 영어로는 이퀄리티가 되겠죠. 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실로 현장 안에서는, 특히 인도라든지 뭐 이런 많은 곳 안에서는, 뭐 유럽에서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먹히지도 않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근데 인도라든지 우리 또 아프리카 뭐 다양한 그 문화적으로 지금 그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남자 가정이 집안을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그런 선생님들 또 이제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런 걸 계속해서 용납해야 될까 등등의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퀄리티 주제에 관해서. 이거 하나로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온 세상 이거 똑같이 가야 돼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그 문제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늘 그렇듯이 그걸 핑계로 해서 훨씬 더 제도화되고 고착된 차별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정말 공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라기보다 그런 거야 하면서 넘어가는 차별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총회에서 교령 14번의 쭉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총회 교령을 가지고 인용들을 하면서 글도 쓰고 여러 가지 보고서도 쓰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세 개가 여기 지금 이 문장들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그냥 한번 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여성위원회가 시작을 할 때 총원장 신부님이 첫 번째 과제는 교령 14번이 1995년에 반포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21년이었었죠. 그때 벌써 지금은 25년이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첫 번째 평가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 과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기 지금 제가 다 안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눈으로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듣는 것이었어요. 모르니까 좀 들어야 한다고. 여성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한다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듣는 것. 그리고 새로운 폼으로, 그러니까 어쩌어떠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폼이 아니라 새로운 폼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 이게 지금 교령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제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로 그것은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틀린 얘기이기도 해요. 정다민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나는 세상에서 저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발표할 내용 중에서도 난 세상에서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봤어. 다 알아요, 다. 문제는 뭐냐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실로 우리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요. 직접 듣지 않고 있는,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지 않은, 그 건너뛰어서 듣는, 남을 통해서 듣는, 요약해서 듣는 이 들음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교령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내용은 정말 계속해서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모르니까 들어야 한다고, 모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령이고, 제가 여성위원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읽어본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중요한데, 교령이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놓고서도 이거 기억이 안 나요.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배웠을 터인데. 왼쪽이 이제 줌으로 저희들이 만날 때 이러고들 만났어요. 한국에서 10시, 인도에서 7시쯤 됐나? 로마에서 3시, 아프리카도 시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저쪽 샌프란시스코에 계셨는데 새벽 5시.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시작할 때는 굿모닝, 굿아프터눈, 굿이브닝, 굿나잇이 이제 같이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또는 조금 더 자주도 만나고, 그렇게 3년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뭘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관해서 계속해서 논의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이제 로마에 가서 우리가 모여서 나눌 때 정경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그렇게 교령 식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교령 식사가 받아들여지는 것과 좀 별개로 실로 여성들이 예수의 미션, 우리의 사도직 또 삶 안에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하라는 거였어요. 어떤 리더십? 그러니까 뭐 리더십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포지션에 있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라는 것. 세 번째는 새로운 협력 공간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거 지금 끝난 거죠. 그만하라는 거죠. 그럼 그만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 리더십을 따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분만 더 주세요. 자, 그래서 새로운 협력 공간을 좀 그러니까 기존에 쭉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끼워 넣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여했을 땐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새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그 공간들이 어떤 방식이 될까? 그게 뭐 제일 단순하고 명료한 위원회 같은 것들, 여성위원회 같은 것들일 수 있지만 총 원장이 우리에게 제시한 건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일과 연관되어 있는 공간을 좀 만들라고. 벤치마크라고는 제가 번역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것은 여성들이 함께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기준을 충족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참여하는 것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스탠다드를 좀 제시하라고. 그러면 여성들 우리한테는 잘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관적으로 우린 잘하는 것 같아, 쟤는 못하는 것 같아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런 기준을 충족을 할 때 여성들은 목소리를 지금 이 우리 안에서 내고 있고 이렇다라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 세 번째는 이제 그 기타의 어떤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해온 것들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 30년이 지나간 이 시간 동안에 25년, 30년 지나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느냐. 사도직과 행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의 증가는 분명하더라. 저희가 전 세계 글로벌 서베이도 하고 신축 면접도 했거든요. 한 1,400명 정도 샘플이 참여한 꽤 긴, 굉장히 긴 그 샘플 사이즈, 굉장히 긴 설문을 진행을 했고 면접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의 증가는 분명했고, 예수의 양성 과정 안에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옛날에 비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비예수연들을 위한 여러 가지 미션에 관련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여성들이 의사결정과 리더십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조금씩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그것도 확인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제가 지금 밑줄을 하나 그어놨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서베이를 하니까 사람들이 꽤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수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수십 년씩 여기서 일해왔던 우리 여성 파트너들이 여기 천하의 나쁜 놈들이 있어라고 이렇게, 난 여기는 진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곳으로 이렇게 체크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꽤 높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여기 안에서 자신들의 대화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다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게 무엇이었느냐면, 예수연들의 퍼셉션하고 우리 여성 협력자들, 여성 파트너들의 퍼셉션이 유의미하게 달라요. 예수연들은요, 우리가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꽤 잘하고 있다. 이때 꽤 잘하고 있다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교구 신부들보다 다른 여기 직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남성 상사들보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야, 이 정도면 됐지 라고는 감히 뻔뻔하게 말을 못하지만, 부족해 그러지만 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 파트너들의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뭐 좀 나은데 크게 낫지 않아요. 이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얀마와 벨기에가 똑같아요. 그만큼 그렇게 선진적으로 여성이 목소리 다 내고, 진짜 미국에서는 대학 6개 대학의 총장이 여성이에요.
저희 예수의 대학. 그만큼 그런 곳에서도 그 통계학적 차이는 똑같아요. 예수회원들은 꽤 괜찮게 보고 우리 여성 파트너들은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어떤 가치들을 좀 놓고 우리가 지금 가치, 목소리, 인정 세 분야로 그동안 쭉 심층 면접이라든지 집단 면접을 통해서 이 비구조화된 그 설문들을 통해서 걸러낸 답은 이래요. 첫째, 우리가 충분히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지금 존중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빈자리를 메우는, 내가 여성으로서 또는 여성뿐만 아니라 한 고유한 개체로서 고유하고 독특한 어떤 가치들이 충분히 존중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눈을 찢고 돌아봐도 이제 예수형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와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정말 내가 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빈자리를 누군가가 메우는 것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큰 것은 이 목소리 부분인데, 예수형들이 듣기는 한대요. 거기까지 듣기는 하는데 바뀌진 않아. 듣기는 하는데 결정은 자기들이 해. 듣기는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는 척은 잘하는 거죠. 이게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지금 호소하는 목소리였어요. 세 번째는 인정인데, 예수님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성과, 우리가 무슨 뭐 회사에 가지고 프로피스를 어느 정도 내고 그래서 성과를 받는 부분의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충분히 그가 고유한 어떤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의 기준과 그것이 아니라 조금 같이 나눌 수 있는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시작부터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여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정도 당연히 빈자리 메워서 잘 매주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정말 어떤 것으로 밸리데이션, 어떤 것으로 충분히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아야 하는지 힘겨운 거예요.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밸리에이션 할 때 그 목소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안은 지금 25년 현재 어느 단계까지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예수연과 비예수연의 고유한 양성은 필요해요. 뭐 신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양성도 있고 수도 생활하기 위한 양성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협력자들을 소위 말해서 비예수연 파트너, 예수의 파트너들을 양성을 할 때 딱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양성 이렇게, 우리의 양성 이렇게. 그런데 같이 양성해야 할 그 공통의 양성이 꽤 많이 필요하다. 같이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제안을 해야 하고 또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성위원회, 각 광고 차원의 여성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사도직 식별과 계획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실로 예수위원들이 결국 사도직 장에 가서 만나는 대부분의 90%의 성별은 여성이거든요. 비정을 줘도, 강의를 해도, 미사를 해도, 뭘 해도 다 여성인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나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냥 칭찬이나 미치게 써서 할 수 없이 그냥 뭐 외치는 이런 정말 말이 아닌 일상의 언어들이, 일상의 목소리들이 안 반영이 되니까 그걸 반영을 하여 사도직 계획을 하라는 이야기. 또 네트워크 활용은 각 단위마다, 이를테면 한 나라마다 또 다 다르니까 글로벌한 네트워크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활용을 하면, 어느 나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내기가 참 힘든데 이 네트워크 전체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성의 목소리들이 내려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 그 다음 이제 자원 배분은 말잔치가 끝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 이건 이제 총원장과 이런 리더십들이 필요한데, 뭘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니 거기에 파견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어사인해야 나머지 것들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달라는 것. 이것이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제 로마에 가서 그 총원장신 분이 만나서 한 이야기였고, 그 이후에 로마 총원에서 그 카운슬러들의 회의에서 그 피드백을 받았어요. 피드백까지 하면 시간이 또 너무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